네, 애플이 야심차게 내놓은 혼합 현실 MR 헤드셋이죠. 비전 프로에 대한 시장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일부에서 반품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업그레이드된 2세대 버전도 내년 여름은 지나야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애플의 순환 시대, 김도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비전 프로 사실 사전 예약도 많이 했었고 굉장히 새로운 제품으로 관심을 모았는데 굳이 샀는데 왜 이렇게 반품 소식들이 나오는 걸까요? 예, 이 애플이 9년 만에 새로 내놓은 상품. 그러니까 애플은 아이폰 이후에 애플 워치를 2015년에 내놓은 다음에 9년 동안은 새 제품, 새 상품이 없었더랬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판을 바꾸는 애플 모먼트가 한번 오지 않느냐. 가뜩이나 애플이 요즘 침체한데 이 침체를 돌파할 새로운 어떤 신기의 비밀 병기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전 예약도 하고 줄도 서고 한때 난리가 났었더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예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뭐 그 애플 비전 프로 태풍에 조금 사각지대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지금 이 비전 프로를 나 안 할래, 돈 돌려줘, 환불 반품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는 미국의 어떤 유통 관련 법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소비자 권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확대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단순 변심, 그러니까 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내가 싫어 이러면 일정 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할 때 일부 좀 악덕 어떤 소비자는 백화점에 가서 매일 옷을 사 입는 거예요. 사 입고 한 달 내에 반품을 합니다. 택만 안 떼면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사고가 있어도 이유 없이 나 싫어 이러면 반품을 받아 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비전 프로와 같은 고가 전자 제품은 미국에서는 2주 내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상품이 나왔으니까 얼리 어댑터들은 한번 써보자. 이래서 나중에 안 되면 반품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사전 예약에는 그냥 쇄도하고 마구 경쟁적으로 한번 써본 거죠. 근데 2주간 사용해 보니까 이게 우선 첫 번째가 금액이 좀 너무 비싼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상품도 돈이 너무 많이 들면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현재 450만 원 이상 드는, 거기다가 이게 지금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어지러운 거예요. 아, 그게 좀 크리티컬한 지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그냥 안 쓰면 그만이지만 이거 몇 번 썼다가 현실과 그 가상 세계에 적응이 안 돼서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나고 멀미가 난다. 그런 어떤 현상.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앱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플이 마련한 몇 가지 프로그램 외에는 특별히 하기가 좀 상당한 미래의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에 이 비전 프로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실익이나 큰 행복도를 느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로서는 뭐 좀 비전 프로 출시에 조금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이 경쟁사에게는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혼합 현실의 MR 기기에 굉장히 주도권 두고 애플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메타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놓을 때 가장 반긴 사람은 메타의 저커버그입니다. 왜냐하면 저커버그가 혼자서 하고 있을 때 사실상 시장이 확대도 되지 않고 또 쓸데없는 데 투자한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기업
IT 1등이라는 애플이 여기에 이 메타의 뒤이어서 비전 프로를 내놨다라는 것만으로도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그거 봐, 맞았지. 시간은 좀 걸려도 어차피 이 가상현실과 현실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메타버스 시대가 올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저커버그로서는 자존심이 사는 그런 측면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그래, 메타의 퀘스트보다 훨씬 늦게 나왔는데 한번 사용해 보니까 아니 우선 메타의 퀘스트보다도 제3자도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애플 게 무거웠어요. 가뜩이나 머리가 아픈데 무겁기까지예요. 머리 위에 무거우니까 이제는 목까지 아픈 이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성능도 우리 거보다 좋지 못하다. 이래서 그야말로 메타의 저커버그는 신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실 타사의 제품을 이렇게 혹평하는 게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오나가 나서서 이렇게 혹평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거죠. 그런데 지금 회사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지금 따질 여유도 없는 데다가 요즘 애플과 메타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또 광고 시장에서 싸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광고는요. 원래 메타가 그 장사를 잘 하다가 작년에 2023년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25% 이상의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해고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덕이 돼서 수익률을 높여줘서 최근에는 주가가 오릅니다만은 작년 1년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는데 왜 그러냐면 애플이요. 갑자기 그 휴대폰에 들어와 있는 각종 그 고객 정보 이런 것을 메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쪽에 계속 공급해 주고 있다가 뭐 연방 정부가 제재를 하니까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메타 입장에서는 맞춤형 광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 애플이 갖고 있는 개인 정보를 적절히 활용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남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요긴하게 그 사람 필요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름에 무슨 향수를 쓴다. 그러면 향수 광고를 보내서 향수 쓰지 않을래요? 딱 해서 맞춤형 광고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애플이 상의도 없이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정이 안 좋은데 만약에 비전 프로가 이번에 정말로 폭발적인, 물론 아직까지 비전 프로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폰처럼 뭐 엄청난 폭발을 냈다면 메타의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좀 충격을 받을 텐데 뭐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 거보다 조금 못하고만 뭐 상당히 고맙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신제품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애플의 접는 폰, 폴더블 폰도 출시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여전히 감감무소식인가 봐요. 애플은 폴더블 폰에 대해서 한 번도 출시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시장의 전망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전망을 했는데 아직도 미국에서는요. 폴더블 폰에 대해서 인기가 폴더블 폰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일부 전문가들은 꼭 접고 싶으면 햄버거를 접으라. 무슨 휴대폰을 접느냐. 이렇게 지금 삼성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 일부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왜 그럴까요? 뭐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폴더블 폰 그래도 많이 쓰잖아요. 글쎄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에서는 땅도 좁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문화인데 미국은 차도 크고 그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사회. 굳이 뭐 접을 필요가 뭐 있어? 이런 크게 쓰자. 예,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 같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를 갖고 정밀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갤럭시의 폴더블 폰을 쓰는데 거기에 디스플레이, 액정 화면을 쭉 점검을 했는데 그것을 애플의 아이폰에 장착을 해보니까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겠더라. 곧 깨진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애플 입장에서는 폴더블 폰 냈다가 제품 하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가 좀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건데 이것도 애플의 공식 반응은 아니고 시장 어떤 분석가들의 하나의 추정입니다. 어쨌든 폴더블 폰이 당분간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 사실은 애플의 폴더블 폰이 좀 나와줘야 이게 바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조금 서툰 제품이 나와서 메타 퀘스트한테 굉장히 호재가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애플의 폴더블 폰이 삼성 갤럭시보다 조금 못하게 나오면 시장은 확대되고 삼성 갤럭시의 폴더블 폰 우수성이 반사이익을 누릴 텐데. 예, 그럴 텐데 조금 아쉽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애플이 직접적으로 말씀했다고 하시지는 않지만 애플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제품력의 문제라는 느낌이에요. 삼성 갤럭시가 문제가 아니고 삼성 디스플레이. 갤럭시가 디스플레이를 외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맡기다는 겁니다. 삼성은 폴더블 폰 잘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삼성 갤럭시에는 맞을 수가 있어도 애플의 아이폰에는 또 다를 수가 구동 있으니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분 머스크가 또 아주 지금 요즘 기분이 좋잖아요. 애플의 비전 프로 이게 생각보다 좀 못해. 왜냐하면 이 비전 프로 할 때 머스크가 애플에다가 우리 합작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나 빼고 하니까 제품이 별로 안 좋은데 역시 머스크다운 솔직한 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전 프로 소식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국내 소식도 좀 살펴보죠. 축구 국가대표팀 내분 사태로 대한축구협회가 벌써 며칠째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죠. 급기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업들 어디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경질된 이제 클리스만 감독이 정 회장의 사실은 사적 선임이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이 클린스만 감독 이분이 독일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정몽규 회장과의 관계를 아주 시시콜콜 털어놨어요. 이 공인으로서의 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클린스만 아들이 축구 선수고 지난번 월드컵에 출전을 했는데 그때 귀빈실에서 정몽규 회장하고 아주 사적인 대화를 깊숙하게 했다. 그 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한국 축구 감독, 대표팀 감독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고, 또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 선임 되기 전에도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아주 정몽규 회장과 관계가 깊었다. 그리고 한국에 와 있을 때도요, 아예 본인의 호텔을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집무실 근처에다가 호텔을 얻어놓고 문제만 있으면 메시지를 보내고, 누가 자신을 비판한다 그러면 회장님 걔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런 식의, 뭐 구체적인 용어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마치 큰 뒷배, 내 정몽규 회장은 큰 뒷배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고 스스로 지금 어떤 털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그 업무 방해라든지 배임 혐의, 왜냐하면 감독을 뽑는 것은 엄청난 공적 업무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회장이 개인 사비로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축구협회 공돈을 내는데 그 축구협회는 여러 가지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 그러지만은 미리 다 알고 있고 감독 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까지 있었다면 이것은 배임이 될 수도 있다 해서 형사 고발을 했고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겠다. 참 이 우리 아시안컵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 초기에 정몽규 회장이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사태가 더 악화된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좀 위기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위기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몽규 회장이 HDC의 회장이기도 한데요. 뭐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스포츠업계에서도 지금 벌써 몇 년째 입길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이파크가 꼭 2년 전에 붕괴 사고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파크 붕괴 이주기였어요. 근데 아이파크 사고 당시에 정몽규 회장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데 아이파크 아직 지금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그 관계 유가족들은 왜 나타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추모식에 불참을 했다. 예, 이래서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병에 성공하더라도 그러니까 간 쓸개 다 빼주고 핵심은 다 빼준 껍데기 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각국 공정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슬롯도 양보하고 화물도 팔고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 이 아시아나와 대한합병 합병 전에 HDC 정몽규 회장이 인수하겠다고 그래서 약 1,000억 정도 자금을 내놓고 시작을 했다가 중도에 M&A를 포기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2019년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 그것 때문에 정부의 아시아나 매각이 꼬여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한항공과의 합병 쪽으로 기울어졌다. 뭐 그런 면에서 HDC 정몽규 회장의 책임이 있다. 현재 지금 2,500억을 거기에 투자해놨는데 반환 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못 돌려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M&A 나섰다가 2,500억이 날아갔습니다. 이거 엄청난 오나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경영인으로서의 어떤 판단력이 좀 의심되는 일인데 당시에는 왜 철회를 했을까요? 뭐 판단력이 의심된다기보다 사람 하다 보면 2,500억을 그렇게 날릴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아시아나를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인수하려고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고 그러니까 항공사가 너무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위기를 건넜다면 2,500억을 날릴 바에야 아시아나 조금 산업은행한테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받아서 인수를 했던 게 현대산업개발에도 낫고 또 나아가서는 한국의 항공산업의 국익정진 차원에서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도 아직 끝까지 이제 수습이 안 됐다고 하시고 근데 축구협회장 사선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보면 의지가 또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축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해보겠다는 그런 공적 의식, 한번 사회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그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 축구협회를 맡아서도요. 아시안컵 대회 원래 청와대하고도 조율이 돼가지고 유치하기로 된 건데 실패하는 바람에 카타르로 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축구협회의 그 성부 조작한 100여 명을 논의도 없이 갑자기 사면하려고 그러다가 추진을 하다가 하다가 실패했죠. 그밖에 또 FIFA와 FAC의 집행위원 선출 여기서도 참패를 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패착이 계속되었는데 이번에 클리스만 감독과 특히 이강인 사건,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폭행 의혹 사건이죠. 폭행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선에 대한 어떤 의도를 드러낸 것은 이 또한 악재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통업계도 좀 된소리를 맞은 곳들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제 광고 모델인지 이강인이 광고 모델인지에 따라서 좀 희비가 많이 갈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강인 광고 모델 회사들은 지금 광고를 다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KT하고 삼성전자가 이강인 홍보를 해왔습니다. 일단 내렸어요. 아직까지 뭐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그런 상태는 아닌데요.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아라치라는 치킨 회사인데 여기는 지금 댓글이 아라치 치킨은 주먹으로 만든 치킨이냐, 주먹으로 다졌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회사가 참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때도 모델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전 프로부터 축구협회 소식까지 요목조목 따져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